지금부터는 이제 배당을 좀 하겠습니다. 배당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권리분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쏙지도 않고 봅니다. 배당은 왼쪽에는 경매, 오른쪽은 공매입니다. 공매인데 글자는 좀 틀리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그래서 경매만 보면은 오른쪽은 안 봐도 막 같이 따라 붙이면 됩니다. 자, 경매만 봅니다. 경매에서 첫째, 경매비용은 경매 넣는 사람이 선불 내고 후불로 받는다. 낙찰되고 잔금이 들어오면은 그때 영순입니다. 영순이.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해가지고 소액보전금, 임금채권, 요것들이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순 변제하고 확정일자 뭐 써놨죠. 또 우선 변제하고 막 있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요거보다는 제가 만든 거 봅니다. 제가 만든 건 뒷페이지 어디 있노? 또 뒤로 쭉 가야 되네. 자, 뒤로 한번 갑니다. 15페이지 한번 15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리 보는 게 제일 빨라요. 15페이지 31번 봅니다. 15페이지에 31번. 경매에 배당순 했죠. 자, 위에 단서를 붙여놨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죠? 경우에만 해야 된다. 경우에만 임금채권, 국세 법정기일을 조심하자. 자, 우리 임금채권하고 국세 법정기일이 2순위, 4순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요게 어떨 때 쓰이느냐? 우리가 경매에서는 후순위 임차인 경우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낙찰 받을 때 이 배당 절차는 몰라도 됩니다. 자, 다시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도 후순위만 있다 하면은 배당 절차 몰라도 됩니다. 예상 배당표 잘 보시고 소액보증금 얼마 받구나 안 받구나 인수가 얼마구나 그거만 따지면 돼요.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잔금 넣으면은 은행이 가져가든 세무서가 가져가든 뭐 여러분 신경 쓸 거 없다고 합니다. 토지 같은 거는. 그러나 이제 세입자가 있을 때도 후순위 세입자 있는 거는 둘로 다가구가 80% 후순위죠. 후순위 세입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특히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딱 있는 경우에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하면은 여러분이 전세 1, 2억을 덤태게 쓰는 수가 있어요. 낙찰자 인수가 생긴다. 그때 어떤 경우냐? 임금 채권이 쳐들어왔다. 국세 법정기일이 세입자보다 빨랐다. 이런 겁니다. 금액이 크다 크면은 세입자가 선순위라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2억짜리 세입자가 전세를 1억 5천이 있는데 자기가 경매를 딱 넣었어요. 경매를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1억 6천에 받으면은 뭐 1억 5천 500만 원은 300만 원 경매비용 띄고 1억 5천은 세입자가 가져가고 700만 원은 가압류의 사람 가져가고 뭐 그래서 간단하게 풀이해 줍니다. 거기서 변수가 있는 거야. 선순위 같으면은 임금 채권 국세 법정기를 써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기다 뭐 크면은 여러분들은 세입자는 순서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5순위에서 5순위 있고 임금 채권은 2순위고 세무서는 4순위고 이래요. 세무서는 4순위, 임금 채권은 2순위, 우리 세입자는 5순위입니다. 5순위. 알겠죠? 5순위이기 때문에 끝발이 늦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 임금 채권하고 2순위, 4순위가 쳐들어오면은 비켜줘야 돼. 그 사람 준다고. 그럼 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못 받으면은 1억 5천이 여러분이 1억 6천 하셔 받고 1억 5천은 대비면 3억 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씨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집안의 역적이다, 역적. 그렇죠? 1억 5천을 그냥 덤태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1억 5천 덤태게 써보세요. 어떻게 했는고? 그래서 자꾸 제가 무료 사이트 보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 한번 당해보면은 그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뭐 돈 1, 20만 몇십만 아껴 놨다가 그 사람 한번 그 경매 좀 빼갖고 싸게 부동산 산다 하는 게 완전 막 여러분이 콘에 몰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자, 경매가 되면은 1순위는 집행비용, 2순위는 소액 임차 보증금하고 임금 채권은 동순입니다. 동순인데 별로 치면은 별 4개입니다. 별 4개.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당해세. 당해세는 막 주로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날라온 거, 구청에서 청구하는 이런 겁니다. 주로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금액이 작아요. 예. 당해세는 재산세 등 이런 소액인데
임금 채권 이런 거는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 2, 3억씩 막 달려버려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법입니다. 사순위. 이게 세무서는 압류자는 늦어요. 세입자보다 훨씬 늦은데 빼들어가는 거는 법정기를 규정합니다. 이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공매 같으면은 좀 비입니다. 공매에서는 압류예산, 공매예산 명시해 보면은 답을 주는데 경매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면은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순위 봅니다. 5순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건 5순위입니다. 5순위가 건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고 세 사람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 5순위에서 90%가 피틀이 싸움합니다.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싸움하는데 우리 확정일자 임차인은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한다. 자, 무슨 말이겠죠? 늦은 날짜. 전입 확정 중에서 늦은 날짜를 건저당 일자하고 싸움식입니다. 전세권 일자하고. 세 가지가 시간 순 다. 그 다음에 붙은 거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거는 못 빤다 보면 됩니다. 6순위, 9순위까지는 거의 뭐 이거는 받기가 받을 확률은 3%,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선순위 임차에 있는 경우에만 요 임금채권 법정기획 요것하고 2순위, 4순위 요것만 조금 쓰면 돼요. 2순위, 4순위도 선순위 임차에 있는 경우에만 신경 쓰면 돼요. 토지다, 후순위다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해가죠? 그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에 25번. 25번. 그래서 여기 이제 표가 왼쪽은 경매, 오른쪽은 공매인데, 자, 밑에 해놨죠. 공매는 배당, 공매는 배부인데, 우리 그 경매함정 유형 50까지 있다 했죠. 50까지. 그 17번에 보면은 배당 절차 미숙자고 96강, 97강, 102, 300, 요 5개가 있죠. 강좌가 6개 있네요. 요 강좌를 집에서 좀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많이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그 동안에 팍 치세요. 그냥 제가 집에서 꼭 좀 보세요. 들어보면은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 있다. 자신. 강좌를 다 읽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봅니다. 이제 연습을 이제 풀어야 되니까 연습 문제 풀이. 자, 서울에 집을 원하는 3040 세대 청약만 쳐다보지 말고 청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뭐 100대, 200대인데 그러다 보면 5년, 10년 갚이고 집은 다 올라삐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3040 세대가. 그래서 경매를 노려봐라. 이거는. 자, 그럼 봅니다. 경매에서도 개업 투자가 가능해요. 예로 강서구 공매는 1억 6천 선술인데 4천만 원만 있으면은 요거 낙찰받습니다. 9월 23일에 언제고? 내일. 응? 오늘이가. 오늘 5시까지네.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4천만 원 정도 가 있는 사람이 한번 이런 사람 있죠. 내가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야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물어봅니다. 신랑이. 아파트 있었고 뭐 이거 뭡니까? 낙찰받아 뭐. 있다 아닙니까? 등기부등본 잡아라. 야, 있나?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만 붙어있나? 서울에 강서구 아파트, 하곡동에 아파트 있다 이거. 그죠? 있는 건 맞잖아. 낙찰받았비 뭐. 그런데 선순위가 1억 6천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선순위 1억 6천이 여기인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니다. 요거 보러 가면 부담 되죠? 공매. 구독시험에 가서, 그죠? 공매 검색을 눌러가지고 사건 번호 넣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넣어대고 주소 넣어대고요. 2020, 아니 2019네. 2019-02319-001. 자, 검색합니다. 검색. 이 공매를 잘 안 들어옵니다. 일반인들이 겁이 나서. 이게 잘 몰라요. 경매는 예상배당표에 써가지고 인수가 1억이다 여기다 막 답을 줍히는데 공매는 예상배당표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자, 봅니다. 이거 써놨죠, 이게? 뭐 써놨어? 대학력이 있대요. 자, 그럼 요거는 한 4천만 원 가지고 내 동시에 들어와서 안 된다 그런 거는 배주무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가? 네? 아니 저쪽에서 사용하셨으면 누가? 저기서? 네. 아, 그거 이제 가끔 이게 자주 삐더라고요, 이제.
누가 지가 들어왔는가? 자 봅니다. 2억 2천이 3억 3,300이 됐단 말이죠. 눈이 봅니다. 공매의 권리 분석. 자 봅니다. 이 배우기 힘들어요. 자 전용이 16평이다. 60이라 보면 18평, 18평. 전용 18평이면 괜찮은 거죠? 보통 26평, 24평짜리 아파트 그런 거예요. 자, 압류래, 압류. 압류고 2억 2천이 3,300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원주 세무서에서 이제 압류한 거고, 권리심한 임차인은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얼마인지. 자, 봅니다. 그럼 뭐 언제까지 응찰이 됩니까? 오늘 5시까지 하시라. 5시까지. 그럼 하시면 돼. 하려면은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공인인증 등록도 하셨죠? 자,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 절반이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랍니다. 원장님 데리고 옵니다. 사람 보내죠. 그럼 1대를 붙어갖고 내가 탁 하려고 하면 3시간 걸려요. 그럼 1시 5분이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은행 가면은 또 공인서 만들어 은행에 또 인터뱅크도 안 돼. 그럼 은행 가서 또 번호백 받아 기다려야 되지. 그 설명 듣고 또 이러면 1시간 걸립니다. 막 이리 죽다 보면 점심도 못 물어가고 완전 그냥 4시까지 막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회원가입하고 온비드에 가서 그죠?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그 등록해놔야 됩니다. 자, 했다 보고 오늘 5시까지 한다면 5시까지. 한번 보세요. 물건 괜찮은가? 여기에 이제 있는 2층이다. 뭐 층도 괜찮네. 2층이니까 남양이죠. 남양. 그죠? 이렇게 보니까 남양이고 뭐 계약서. 그죠? 남양에 뭐 주거도 있고 방도 있고 있는데. 자, 이래 가지고 이제 하곡동. 하곡동 어디입니까? 하곡동. 뭐 하여튼 여기에 있는 뭐 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파트. 이것보다는 앞집이 낫겠는데 그죠? 남양이면 같은 것이 뭐 2층이라서 조금 덜 줄 모르겠다. 자, 일단 그렇치고 우리가 여기서 압류 재산이라 그런 것은 항시 재산 명시를 봐야 돼요. 요거 재산 명시를 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전용이 자 건물 잡으세요. 이거 봅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압류 재산은 이제 아파트니까 대지권은 지분 당연한 얘기죠. 지분. 자, 건물에 지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없죠 지금. 그럼 여기에 전용이 18평이고 분양은 뭐 24평이고 이런 거다요. 그럼 중개업소 가서는 24평짜리 그거를 찾아야 돼. 그걸 감정서 보고 찾든지 국민은행 가면 제일 좋아요. 국민은행. 자, 봅니다. 전입시에도 이시가 있대. 점유자는 보증금융권에 임차해서 거주하는 걸 조사한다. 일단은 부두 진술이지만은 하여튼 1억 6천 얘기했어. 1억 6천.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가서 조사 왔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자 1억 6천이라고 대강은 알았어요. 대강은 1억 6천이다. 전입일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배분 요구를 했는 게 중요합니다. 단락했는가? 보니까 요 이시가 전입 신고는 요 같네. 요거하고 같고 확정일자는 또 조금 빠르다죠. 계약서 하면서 바로 찍는 거다. 확정일자를 찍고 1억 6천을 줬는데 배분 요구를 했는가 보니까 했죠. 자, 한 날짜가 4월 20일인데 이 날짜 이낸지 종기일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후에 하면 안 하나 똑같아요. 종기일 전에 잘했죠. 7월 1일이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달라 이 말이다. 1억 6천. 나 나갔다.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지금 나가겠다 말이죠. 나가겠다. 자, 그러면은 이 날짜보다 등기부의 날짜가 빠른가 봅니다. 늦죠 지금. 그럼 이 선순위나 봐야 돼. 선순위 조심히 되겠죠. 자, 뒤로 또 보니까 2019년도 다 후순위네. 후순위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1억 6천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방해 요인을 찾습니다. 방해. 아까 우리 했다. 임금 채권하고 국세법정기.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봅니다. 요게 건강보험 보니까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법정기 그거 요거. 2018년도에는 6월 5일보다 늦죠? 조금 빠르네. 조금 빠르죠? 그럼 요거는 저 선순위 봅니다. 선순위로. 빠를 때는 요것도 뭡니까? 군청은 날짜도 빠르고 요거는 무조건 뒤로 가도 선순위입니다. 아까 우리 그 방해 체크하는 것은 5순위보다 선순위예요. 아까 있네. 자, 그 다음 봅니다. 세무서 2017년도 3,000회. 이것도 빠르죠?
자, 그 다음 뭡니다. 요거도 빨라요. 아, 요거는 넣네. 넣는데 시청, 구청, 구청 크는 거는 무조건 빨라 봅니다. 금액이 미약하니까 나 높이고. 자, 원주 시험소입니다. 요거는 2018년도 5월 달부터 출발됐어요. 5월 달부터 5,800이래. 그럼 2018년 5월 달이면은 이 친구도 빠르죠, 지금? 그죠? 빠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원래 따지면은 두 개 중에 늦은 날짜, 이 날짜로 배당 기준을 합니다. 배당 기준인데 요 법정기일이 빠르니까 요것도 빠르다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빠른 것이 대략 얼마 되죠? 막 다 빠르다 보면 되겠다. 다 빠르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다 빠르다 그러면 5,800 여기 한 100만 원 받으면 5,900 5,900이고 막 6,000 보자. 6,000하고 요거 다 빠르다 보면 어디 됩니까? 3,000원 300 뭐 9,300 한 1억 보자. 간단하게 한 1억 정도 빠르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1억 6천을 달락했는데 1억 6천을 달라고 했는데 1억 정도가 먼저 달라고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천을 못 받죠? 6천을 못 받으면은 자, 그런데 봅니다.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낙찰가가 3,300이니까 10원도 못 받는 거죠? 아까 보니까 선수가 1억쯤 돼. 그러면 3,300 낙찰 받아봤자 10원도 못 받아. 자, 5천 받아도 10원도 못 받아. 그럼 결국은 마음속으로 1억 6천이 선순위거나 느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요번에 내가 4천을 쓰면은 1억 6천 선순위가 결국은 2억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를 가보니까 2억이 지나고 지금 올라가고 3억이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야 돼. 오늘 다시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를 봐도 들어가야 됩니다. 1억 6천 더하기 4천이면 2억 아닙니까? 그럼 그만 내가 서울에 기업 투자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럼 4천 정도 있으면 요거 하나 사나울만 안 합니다. 4천 가지고. 그러면 시집갈 처리가 더 부자입니까? 시장 된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에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아파트 있는데 서울 아파트 하나 준비해놨는데 그럼 되잖아요. 등기부등본 내라 하면 내주면 되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지 이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배주는 시 맞죠? 장가갈 사람도 하나 사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와이프 될 사람이 아파트 있나 그러면 나 준비해놨다. 어디? 서울의 아파트. 등본 안 보자 그러면 등기부등본 삐주면 딱 지로 나와 있거든. 4천만 주고. 그죠? 있다 아닙니까 자우정? 이게 올라가지고 나중에 3, 4억 대표 뭐 됩니까? 더 좋은 거죠? 떨어지면 뭐 됩니까 또? 그러면 4천만 낙당을 올려야 되는 거지. 다른 세금은 전부 소비를 내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소유자 체납자 있죠? 체납자 관계지 내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4천만 원 넣으면 끝나고 그만 등기부는 전부 다 말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선순위만 이제 1억 6천 이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를 빨리 다른 사람 넣어가지고 내보내든지 지가 들어가든지 지가 예로 딴 데 전세 1억 5천에 있으면 이제 그거 빼갖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이제 조정하면 됩니다. 큰 문제는 서울이라서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전세 난 데는 요새 전세 없어 난리니까 그럼 사면 됩니다. 사실 분 없어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죠? 그럼 4천만 원 낙찰받으면 2억에 받은 결과가 되니까 감정이 2억 2천인데 이게 지금 2억 7천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건전한 건 이유 전입자 있더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김해 3종로 보인다. 2019에 아까 하곡동 저거는 그래도 괜찮은 물건이다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다 봅니다. 자, 공매다이죠. 공매. 이어가야 돼. 2019 마이너스 17619 마이너스 003 봅니다. 자, 보세요. 달리빛나? 조용하노? 17619 맞는데? 자, 금식이 안 됩니다. 낙찰도 아직 멀었고, 기타, 취소돼 있는가? 자, 취소권은 뭡니까? 취소.
취소는 무슨 말이에요? 취소는 김해 세무서 가서 갚았다는 거예요. 갚고 요거를 뭐 마시겠다면 빚을 만건 모르겠는데 김해 세무서의 빚을 소유자가 체납자가 쫓아가가지고 김해 세무서에 여기 있네. 김해 세무서에 4,500을 갚고 취소시키더라. 이 낙찰되고 나면은 만약에 내가 낙찰됐어. 근데 다음 주 갚으면은 이 사람 안 됩니다. 내 동의서를 받아야 돼.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1억 내놔라 하면 됩니다. 깎아놓고 뭐 3천만 깎아주고 그럼 7천만 뽑으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거는 취소됩니다. 써서 취소 그 다음 뭡니다. 도계동에 60% 한번 봅니다. 도계동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경매 고수들은 전부 다 도계동 거 낙찰 받아고 돈 많이 벌었어요. 자, 요것도 번호가 27이 맞는데 이거 진행을 안 했어요. 자, 봅니다. 자, 도계동에 나왔어요. 도계동에 84니까 괜찮은 거죠? 국민주택 규모고 전용이 25.7평 그죠? 도계동에 4층인데 전용이 25평이다. 딱 됐죠? 방 3개고 그 다음에 1억 6천인데 40% 뭐 적당하잖아요. 자, 세무서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좀 시간이 있네요. 자, 있고 도계동에 빌라입니다. 빌라. 그죠? 도계동에 이 빌라입니다. 위치도 뭐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위치도 도계동에서도 뭐 괜찮다. 보니죠 이게 요 괜찮아요. 위치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가깝습니다. 교통도 좋아요. 이쪽은. 자, 그런데 이 압류 재산은 재산 명체를 보라더라. 그죠? 봅니다. 건물에 지분 안 되어 있죠? 딱 됐습니다. 딱 됐어요. 그 다음에 404호 박선생이 있는데 김씨하고 전화해서 임대차 관계 사용하고 있다. 임대차 관계 없이 사용전하더라. 나중에 이렇게 딱 하면 없잖아. 그것도 좀 신기시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세대주가 박씨가 2004년도에 전입을 했다. 잘 기억하시고 봅니다. 그럼 2004년도 몇 월 달이고? 2004년 4월 19일이고 은행은 2004년 8월 달이고 도계동 지점에서 김남원에서 8월 달 은행보다 빠르죠? 9천만 원인데 배분 요구가 없다. 자, 이것도 골치 아프네. 자, 배분 요구 없다 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만 없다 보세요. 이거는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 잡지 말라고. 알겠죠? 그러면 세입자가 여기에 끼버리면은 선순위로 봐요. 선순위로.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건전한 거는 유용해가지고 없는 거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설정만 살아있고 대출이 제로다 하는 것은 그만 원래는 말소만 안 됐지. 그거는 이제 말소인 등기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의창구청이 800이고 세무서가 1억 300이고. 자, 뭐 여기 아까 쭉 있는데 요거는 소유자만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소유자가 있단 말이가 누가 있단 말이죠? 아까 박씨가 누굽니까 이게? 박땡땡. 느낌상 소유자 같아요. 소유자니까 이 대출이 나은 거지. 은행에서. 그죠? 그러면 소유자인지 어쩐지 하는 것은 건물 등기부를 보고 또 따집니다. 따지는데 각구에 가니까 고 씨가 갖고 있다가 그죠? 각구에 고 씨가 갖고 있다가 2004년도 이 사람 같다. 61년생 박점액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고 세무서 압류됐다가 갚았다가 뭐 난리네. 뭐 조지밖에 없네. 조지밖에 없고 아마 이 박씨 같아요. 그럼 소유자 같아. 소유자.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낙찰 받으면은 요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박땡땡 씨가 소유자 같아요. 박씨. 그럼 요거에 안 되면은 은행 가든지 여기 동사무소 가든지 요거를 여러분들 설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등기부에 아까 뭐 점행가 뭐 있었죠? 그걸 설 물어보세요. 동사무소한테. 이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은 눈만 깜빡 해주세요. 말을 안 할 겁니다. 말을. 알겠죠? 왜냐 그러면 그 자꾸 이제 개인정보니까 그냥 박땡땡 이렇게 나가라 주면 되는 거지.
소유자다 말다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아까 건물 등기에 있는 언니야 박땡땡 오는데 그 사람 혹시 이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그때 보면은 맞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니까. 그죠? 언니야 아니면은 고개를 흔들어도 고개를 흔들더라. 그럼 아이고. 또 A 동사무소 안 되면 B 동사무 옮겨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소유자인지 찾습니다. 소유자 갖다 내놓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소유자 거주증으로 보입니다. 그럼 요번에 이런 거는 60% 사면은 적당할 때만 팔리겠느냐 내가 볼 때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는 뭐고? 드림타워, 도계동 아까 이거죠? 똑같은 거네. 그럼 두 개는 시간이 있으면 풀어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남으면 돌아오겠습니다. 29번.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경우입니다. 이 수정후 공고 내용 이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전화 왔어요. 우리 아이씨가 주급빚는데 이제 저거 부모라 주급빚인데 엄마가 아버지가 혼자 여기 광명에 전세를 6,500 주고 있다가 사망해 버렸어. 사망했는데 엄마가 3일 뒤에 죽고 나서 3일 뒤에 전입이 됐어요. 그래 됐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 신고해서 엄마가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하니까 안 준대 6,500을. 왜냐니까 아저씨하고 거래가 단절됐대요. 배우자지만은 와이프지만은 3일 늦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된 걸 볼 수도 없고 단절됐으니까 배분을 안 해주겠다. 그럼 6,500원. 선순위 세입자인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를 봤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요거 이런 건인데 안 해준다 그런 게 이상한 놈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그래서 공문을 잘 써가지고 요거를 하나 수임 받았어. 그래서 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임대차 법이 났어요. 임대차 법에 보면은 임차권에 승계하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이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 그럼 상속인 있으면 상속인 주면 되는데 승계를 하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에 의무를 승계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로 돈 많은 10억 준 전세 준 사람이 있어요. 서울의 타워 팰리스야. 전세로 10억. 그게 이제 예로 어떤 미모의 여인이 갖다 붙었는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을 승계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할 때에 잘 보세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공동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들은 대구 살아. 아버지는 서울에 타워에서 강남에 살고. 근데 강남에 미모 여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이제 서로 쟁점이 됐어요. 10억을 전세를 가야 되는데 아들 나눠먹게 해야 되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판례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그냥 뭐 남자 좋아서 가서 자자고 뭐 자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신랑 땡땡땡 홍길동, 신부 박영희, 김철수, 박영희 이라고 사진도 찍고 박수 치고 이런 게 있어야 그거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주장하실 분은 지금 빨리 가서 사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전세라도 다 달라크든지 반띵을 하든지 아들하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지. 어떻게 사실상 관계를 주장하냐? 아니 그 사람 오라 그럼 가고 뭐 자고 뭐 이틀이고 사흘이고 내가 맨날 했는데 그게 사실상의 혼인관계 아닙니까? 옆집이 알고 다 압니다. 내가 뭐 그거하고 안 맞아. 그래서 판례를 보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가족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고 신랑 깍시락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야 그게 이제 사실상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없으면은 없이 사망의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있으면은 준다 이 말이죠. 상속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산을 내서 안 주겠다는 이야기.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딴 게 아니고 이게 8월 달에는요. 8월 달에는 이게 임대차 관계에 없어요. 지금 깨끗하죠. 선순위가 있다고 소리 없어요. 9월 달에 재산 명시에는 임차인을 지금 넣었어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왼쪽 거를 보면은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요거는 온비드 가서 봅니다. 구독창에서 먼저 볼까요? 그래서 그거까지 챙겨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해요. 자, 한번 봅니다. 이게 2020 이게 물건이 좋아요. 정비구이 돼가지고 강릉에서 괜찮은데 안 팔렸으면 사러 갈 건데 지금 어제 팔려버렸어요. 자, 봅니다. 매가 해갖고 봅니다. 낙차. 자, 요겁니다. 광명에 대학역 있는 임차에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누리보면은 자, 있었죠? 아버지가 사망 후 엄마가 3일을 전입했으나 보전금을 배분 못한다는 자산관리공사 이 죽일 놈들.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가보면 있습니다. 요 가면은 쭉 가다 보면 뭐, 자, 요거를 봐요.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 여기 있죠? 그래, 변호사가 아까 그 공문을 넣었어요. 넣으니까 이제 결국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분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수정 전에 뭡니까? 수정 전에는 점유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는 불확실하고 일반 채권자로 채권 신고되어 있으나 향후 소송 등 통해서 대항력 임차권을 정할 수 있다. 일어났어요. 수정 후에는 본건은 권리신고한 임차인 서류에서 대항력 임차인을 조사를. 그럼 요거는 안에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전입 확정이 빠르면 배당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요거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온비드 오시면은 항시 여기 봐야 재산 명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비차는 재산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는 없어요. 자, 여기 봅니다. 일단 보면 요거는 그냥 뭐 설정이 있다 이런 것만 있고요. 입찰 정보에 보면 지금은 없겠죠. 지금 이제 뭐 낙찰돼 버렸으니까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시라는 거니까 낙찰되기 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여기 그래서 그때 내가 뺀 겁니다. 이게. 자, 다시요. 요거는 8월 달에 여기에 공란입니다. 공란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그러나 9월 달에는 여기 보면은 9월 달에는 여기에 임차인이 전입이 있고 그죠? 여기 전입 확정이 있고 6,500이 죽고 배분 요구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 사항까지 봐야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수정 사항은 공고 수정 내용을 확인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빠뜨렸네요. 그래서 아까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수정 사항 요거를 꼭 잡아내야 됩니다. 온비드 있는 거, 온비드 있는 요거를 자 다시요. 온비드에 가서 아까 있던 여기에 물건 세부 노형에 자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빠졌지. 자, 거기에 빠졌는데 일단은 그까지 챙겨야 공매에서 실수가 없다. 이만다. 그까지 챙기세요. 항시 본적에 가서 수정 사항이 있는지 입찰 정보에 가서 거기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처럼 한 달 전 거를 갖고 따지지 말고 8월 달까 따지면 안 되고 9월 달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거는 구독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 근데 온비드 가니까 이렇게 9월 7일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를 따진다. 온비드가 구독처에 넣어줘요. 한 파스가. 알겠죠? 수정 이런 거 빨리 못 챙긴다. 온비드가 구독처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임금 채권 국세법정에 조심하자. 자, 설명드렸어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진영에 7억 천에 공장이 낙찰됩니다. 낙찰이 되면은 자 배당표 이렇게 생겼어요. 낙찰이 되면은 7억 천입니다. 해가지고 매각 대금 이자 조금 더 하고 자 여기 경매비입니다. 경매비 690만 빼고 7억인데
복지공단에서 650만 원 배당을 가져가고 김해시에서 26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유동회사에서 건재당 근자 승해서 가져갑니다. 그럼 이 두 개 봅니다. 복지공단하고 김해시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얘들이 어서 먼저 빼갑니까? 이런 금액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자 우리 배당금 있죠? 은행은 5순인데 아까 9천 같던데 여기에 3순위가 있고 임금채권 2순위죠. 그래서 빼가는 겁니다. 알겠죠? 2순위, 3순위가 있으니까 건재당은 5순위니까 요게 배당에 보면요 600, 200 빼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건재당 건자의 유동화가 성견이죠. 성견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렇게 대라 뜬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재당 건자 싫어합니다. 자 됐죠? 이게 재고 대표적인 자 우리 배당표다 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배당이 되면은 낙찰자도 안 오고요. 아까 이제 건재당 건자 이런 사람 다 연락 옵니다. 대검 지검이 배당기를 통해서 연락 와요. 그러면은 이제 수령할 때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배당 관사함 이야기인데 주로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초본 그 다음에 임차 목적물의 명도항에서 자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려고 하면 무조건 낙찰자의 명당에서 가져가요. 인감 붙여야 됩니다. 매수인의 날인에 인감된 임차 목적물의 명당에서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낙찰자의 인감점에서까지 넣어줘야 1,400이든지 2,000이든지 소액 보전금을 받아간다. 전세권자 마찬가지. 공매도 마찬가지. 경공매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쭉 받아간다. 그럼 임금채권자는 또 여기 보면은 막 써놨어요. 여기 보면 예, 임금채권 얘는 납부 사실 이런 게 있어야 근로자들은 배당을 해준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요거죠. 주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을 받아갈 때는 명도 낙찰자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한 통이 있어야 받아간다. 단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에 한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정확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봅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임금채권 때문에 선순위가 있는데 임금채권을 파악을 못해서 5,700을 덤뜨기 선 사람이 있어요. 자 봅니다. 16에 1490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순위 줄 때는 저한테 전화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잘 알아듣죠? 1년, 2년 지나면 기력이 까물까물하고 또 헷갈린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듣긴 들었는데 자 봅니다. 아파트 성산구의 대방동의 평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문제는 이제 세입자가 좀 빠릅니다. 그죠? 세입자가 가압류 요걸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그러면은 이 날짜보다 2015년 두 개가 붙었으니까 배당 요구도 잘 했기 때문에 이 날짜보다 빠른 전입 확정을 갖고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잘 하셨기 때문에 1억 2천은 받아가겠다. 자, 당연히 못 받는 건 일수가 되는데 내가 이럽니다. 내가 1억 800에 받으면은 1억 2천에서 모자라는 거 그것만 내가 물면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1,300만 원만 물면 되겠나 이야기인데 틀렸어요. 자, 이거 보니까 있어요. 낙찰이 되면은 경매비용 띄고 전부 다 우리 세입자가 1억 600 가고 나는 요것만 물면 된다. 이렇게 낮춰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 배당표는 여기 보세요. 실제 배당표는 여기 붙여놨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죠. 대방동 배당표 여기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4,400을 떼갑니다. 방해 시간은 6만 가지고 별로 금액이 안 크고 이걸 떼하면 이것만큼 세입자 잡기가 한 거예요. 그럼 요 정도는 또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왜 세입자보다도 이 양반이 먼저 가져가냐? 법을 만들어놨어요. 특별법으로 빨랑빨랑 챙겨주라고. 임금채권하고 당해서 하는 건 챙겨주라고. 그래서 빼가는 겁니다. 4,400.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보면 좋겠죠. 자, 누려가지고 여기 보면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임금채권자가 전혀 안 나옵니다. 조용해요. 저는 요거로 봤거든. 문건 송달 내역을 딱 보니까
쭉쭉쭉쭉 보니까 뭐가 있나 하면은 자 이거 뭡니까 이거 근로복지공단이 뭐예요? 임금체크이죠. 3개월 임금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가서 미리 좀 주세요 그럼 줍니다. 주고 저거는 법원 가서 타가고 그래 되는 요거로 최단금. 근데 지금은 이게 동글동글한 게 더 알 수가 없어요. 동글동글 건 동글동글 알겠어요? 그럼 지금은 건 동글동글한 게 땡땡땡땡한 게 더 몰라요. 그 다행히 옛날 사건이라서 이게 있어서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가서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가서 지금은 없네. 당사대 보면은 임금 채권하고 임금 채권자하고 막 써놨습니다.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 전입이 먼저 된 사람은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임금 채권, 국세법정기. 알겠어요? 그거를 마음에 두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막 4,400 띠가 삐니까 요금액 이상으로 덤티 쓴 겁니다. 결국 지가 낙찰받은 건 1억 800인데 인수가 5,700하고 결국 1억 6,600에 산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결국 이 금액만큼 계산 착오가 되는 겁니다. 먼저 빼가니까 임금 채권자들이 요게 근로복지공단 빼가 삐죠 얘들이. 그래서 요것만큼 틀린 겁니다. 인수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임금 채권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임금 채권이네. 자 봅니다. 요것도 이현숙이라는 사람이 전입 확정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억 1,800 받으면 1억이 치니까 아마 조금만 해야 부담하면 돼 싶은데 안 그렇다. 아까는 근로복지공인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가압류가 누구의 12명 그런 게 뭡니까? 이게 다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 형식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가압류를 했는데 김정건 외 12명 그런 거, 김성화 외, 검성화 외 17명 이건 다 임금채권이에요. 가압류를 무디기로 여러 사람이 한목에 하는 거는 99% 임금채권입니다. 그럼 느낌상 가압류를 했는데 누구 외 12명 4천만 원 이거는 임금채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느끼면은 이게 후순위모 되는데 세입자가 선순위다 후순위다 지금 선순위 맞죠? 전입일자가 요거는 12월 13일이고 요거는 12월 언제고? 후순위입니까? 2011년도네 1년 빠르네 1년 그죠? 요놈보다 1년 빠르죠? 빠르니까 이는 선순위 세입자 줄 때는 두 가지 조심해야겠어. 두 가지 임금채권 요런 거하고 아까 근로복지공단 가압류가 되는데 여러 명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순위 세입자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전입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 금액이 없으면 미상해 놨거든요. 미상해 놨는데 사실 1억 2천 이미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 설정만 따지느냐 소액보증금은 그건 아니고요. 요것처럼 상대적 소액 임차인 배당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소액보증금에서 구독신에서 최우선 소액보증금 요건 잘 따집니다. 잘 따지는데 빠지는 것이 상대적 소액 임차인 배당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우리 봅니다. 우리 여기 아까 사건 번호가 2018에 6194 자, 자산관리공사에서 아까 이제 죽은 사람한테 안 준다 했는데 요거는 죽은 사람한테 법원은 배당을 다 했어요. 자, 봅니다. 우리 포구 산호동에 조그마한 주택이 겸해놓았어요. 나와가지고 누가 낙찰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거 준주거지입니다. 그럼 좋은 거죠? 준주거지야. 상업자가 비슷한 겁니다. 준주거지 좋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이 쓰는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데는. 자, 근데 임차인이 잘 보세요.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진따 장화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이영자 씨는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여기에 상속인 따님이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죠? 아까 자산가중서 안 해도 겠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해줘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거, 너무 몰랐어, 그래, 그거는. 자, 그래서 진따장화. 중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죽어버렸어요. 사망이 됐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은행에 요것만 가지고 소액보증금을 따지느냐? 아닙니다. 요것도 따지고, 그 다음에 요 둘째 중에서 빠른 요것도 설정 봅니다. 요것도 설정이라 보는 거야. 그러면 따지 않고 소액보증금을 두 번 해줍니다. 두 번. 두 번. 알겠죠? 자, 그럼 봅니다. 2002년 3월 14일 해놨죠? 그러면은 임대차 보고 보면요. 2002년 3월 요 있네. 자, 이날에 해당됩니다. 2002년이니까. 그 밖에 지역은 얼마 준다고요? 2002년도 1,400 준대요. 1,400 주고 아까 전에 진다 짱화씨가 전입 확정이 언제나 그러면요. 그냥 진 땅의 짱화가 다시 봅니다. 아까 보면은 자 요거를 가지고 소액보증 한번 해주고 요거를 가지고 또 해줍니다. 요거를 가지고 2016년 1월달 자 보세요. 2016년 1월달 2016년 1월달이니까 임대차 볼 보면요. 2016년 1월달 요거 들어가네. 자 다시요. 아까 설정 갖고는 요거 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계산해주고 여기에 세입자가 또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 설정은 요거 들어갔으니까 설정은 또 세입자의 전입 확정이 있죠. 두 개를 합치게 해가지고 그거를 설정을 봅니다. 설정을 여기서 또 계산을 또 합니다. 그럼 결국은 1500까지 해놨더죠. 1400, 1500. 자 봅니다. 아니 뭐 잘못됐나? 300이 나오네. 그 2002년 이게 날짜가 틀립니까? 다시 봅시다. 자, 우리 진따장하고 언제고? 자, 이 날짜, 이 날짜. 자, 은행의 설정은 2002년도고, 아, 많이 틀리네. 2016년도죠. 자, 16년 1월 달에. 요게 은행에도 한번 소액보증금을 따져주고, 세입자 거도 따져줍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고 보면요. 2016년도니까 여기 들어간 거야. 여기 들어간다 그죠? 아까 16년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밖에 지역에 4,500이 뭐 1,500 줍니다. 그럼 아까 전에 1,200까지 한번 줬고 여기에 어디 갔나? 아까 2002년도 어디? 아까 요건가? 요거네. 여기에서 1,200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왜? 여기에서 또 1,500 구간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구간이. 그러면 300만 원 더 줄 수 있는 구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구간이. 자 그래서 배당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배당표는 여기 보면 여기 났어요. 좀 희미한데 진따장화 1,200 주죠.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분의 우리 상속인 여자분 1,200 같이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농협에 준다면 주는데 또 보면요 300만 원을 또 줍니다. 소액보증 계약고 우리 그 사망하신 분의 따님한테 300을 줍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상대적 우선 소액임차인가 배당을 줍니다. 그 배당은 은행 설정만 기준한 게 아니고 전입 확정을 따져서 그것도 설정의 구간이 다르면은 그것도 별도로 추가로 준다. 추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해봅니다. 진해 석동봅니다. 18에 1550. 요거를 배당표에 쓰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없으면은 설명들이 몰라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자, 요거 봅니다. 요거도 석동에 이제 이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이라고 이것도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많아요. 많죠? 많고 은행도 이게 설정이 있습니다. 은행도 설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 날짜를 기준해서 소액보증금 주목 끝나느냐? 아니다 말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못 받아가는 사람 여기 보면은 특히 김태민 날짜도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요것도 김태민이 제일 빠르네. 자 그러면은 봅니다. 제일 빠른 사람이 우리 김태미 봅니다. 김태미 2014년도죠. 자 이날을 또 설정을 봅니다. 여기도 설정을 보고 2013년 4월 1일도 보고 두 개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2013년 4월 1일하고 또 언제입니까? 2014년 3월하고 그럼 구간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떨어질 비면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요. 2013년 4월 1일하고 2014년 3월달하고 두 개를 봐야 됩니다. 두 개를 예상부담표를 보면은 이거 아니다. 이거 보면 안 되고 임대차 보호법을 눌러서 보면은 2014년도 자 이 구간 요 구간에 은행에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그렇네. 요 구간에 그 밖에 지금 보면은 1500까지 나옵니다. 진해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요 구간에 1700 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두 개가 지금 은행 설정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의 전입 확정도 따져가지고 그 구간이 별도로 떨어질 때는 다시 추가로 해줍니다. 추가 소액보증금을. 자 그래서 답을 보면은 이나세요. 석동에 보면요. 배당표가 쭉 있는데 N편에 있는데 밑에 보니까 상대적 소액 임차인. 자 요겁니다. 상대적 소액 임차인 해가지고 지금 1,500을 배당했어요. 상대적 소액 임차인. 1,500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구독션에 어째 놨냐 봅니다. 석동 거를 누르니까 구독션에서는 예상 배당표를요 봅니다. 아예 없다 해놨네. 없다 해놨다. 없다. 아예 소유 입장이 없어요. 없는데 자 다시 내가 외우지 못했는데 이 두 개 같은 구간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자 다시 2013년 4월달하고 제일 빠른 게 언제입니까? 2014년 3월달하고 같은 구간인가 보다. 그래서 아까 1,500을 배당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봅니다. 2014년 4월 2014년 3월이 같은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구간 맞습니까? 다른데 2014년 자 요 구간에 1,400짜리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구간에 1,500짜리 있고 100만 차이 나죠. 그런데 자 다시 봅니다. 이상하다. 원래는 1,400을 해야 되는데 1,500 높이죠. 뭐 간단하게. 그러면 1,500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1,400하고 또 100만 더 붙여서 아이고 막 상대적 소리 같이 포함이 됩니다. 1,500으로. 그래서 이 배당이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최우선 소액보증금이 1,200 있고 아까 보니까 그죠? 있고 죽은 사람의 또 300만 원 상대적 임차인의 300 있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구독선이 잘 안 맞아. 이 상대 소임자인 이 구간이 잘 안 맞더라고. 구독선의 소액보증금에서 이런 구간이 있다 보면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자료가 아마 우리 학원에서는 나가기 힘들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없을 건데 나는 배당표 두 개 있으니까 이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